성진우가 돌아왔고 새로운 직업 영혼술사를 얻은 후 훨씬 더 강력해졌어. 이 여정은 영웅의 부활처럼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네. 청년이 피로에 지쳐 있었어. 그때 진아의 전화가 그를 깨웠지.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에서 여동생이 물었어. 오늘 부모님 회의 기억나? 미인아. 그 말에 성진우가 완전히 깨었어. 결과적으로 그는 학교에 도착했는데 스타처럼 빛나서 진아가 정말 자기 오빠인지 물었어. 그래서 미인이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 이런 모습이 이상해? 보통 성진우는 운동복을 좋아하지만 이 중요한 회의에서는 더 단정하게 차려입어야 했어. 여동생이 친구나 선생님들 앞에서 창피해하지 않게 하려는 거였어. 길을 가다 여학생들이 미인의 멋진 외모에 매료됐어. 진아가 그걸 보고 기뻐하며 누구 소개해줄까 물었어. 아니, 오빠가 여자친구도 없는데. 진아는 한숨을 쉬며 뺨을 꼬집으며 장난쳤어. 너무 호기심 많아. 그건 정말 이상적인 모델이야. 또래 친구들이 본받아야 할 존재지. 그 말을 듣고 성진우는 환하게 웃었어. 항상 여동생에게 최선을 다하니까. 선생님이 진아의 시험 점수가 의대 입학 기준을 넘었다고 알려줬어.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압력을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회의가 여기서 끝났지만 학생을 정말 아끼는 선생님은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어. 만약 여동생이 사냥꾼 능력을 깨우면 오빠로서 지지할지 물었어. 성진우는 절대 그런 위험한 직업을 하게 두지 않겠다고 장담했어. 그 말을 듣고 선생님도 안심했어. 송이와 관련된 다른 부탁도 했지. 그날 오후 그는 그녀를 만나러 갔어. 처음에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 짧은 시간에 미인이 너무 많이 변했으니까. 직접 본론으로 들어가 그는 진아와 자신의 사진을 보여줬어. 그는 세상이 이렇게 작은 줄 몰랐어. 그녀가 자기 여동생의 친구였다는 걸. 송이는 선생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는지 알았어. 그래서 학교 가는 걸 거부했지. 성진우는 경험 많은 사람으로서 2급처럼 그녀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 맞아, 전에 자기 팀과 함께하면 약간의 돈을 벌 수 있지만 하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지. 항상 그런 임무가 있는 건 아니야. 송이는 그 말을 무시하고 자신도 2급이라고 비아냥거렸어. 그는 그녀의 순진함에 할 말이 없었어. 동시에 송이가 사냥꾼이 되려면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지. 장면이 공항으로 바뀌었어. 이 순간 한국으로 돌아온 안웰컴한 손님이 도착했어. 진춘이 S급 사냥꾼 화동욱을 맞이하러 나섰어. 그는 이 나라가 여전히 후미진 곳 같다고 비아냥거리며 직접 사냥꾼 협회장이 맞이하러 온 게 놀랍다고 했어. 얼마나 오래 있을지 묻자. 그는 이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오래 있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진춘은 그가 돌아온 이유를 알고 있었어. 황동욱의 죽음과 관련된 두 사람 때문이야. 그는 화가 나서 말했어. 알아, 이제 그만 가장하지 마. 그저 그 두 사람을 만나러 온 거라면 협회 사람들이 여기까지 감독하러 오지 않았을 텐데. 먼저 동욱은 성진우를 제거하고 싶어 했어. 던전에서의 일은 누구도 추적할 수 없으니까. 만약 진춘이 맡고 싶으면 시도해보라고. 그는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할 뿐이라고 했어. 장면이 군어와 최종인에게로 바뀌었어. 하늘로 날아가 새로운 땅에 접근하기 위해 그들의 팀이 바다에서 떨어진 괴물 시체를 회수했어. 그들은 하늘로 날아가 새로운 땅에 접근하려 하고 있어. 그날 밤 송이는 미인에게 데려가져 훈련 게이트로 갔어. 그 전에 청년은 상민에게 연락해서 부탁했어. 상민은 전에 미인에게 속았지만 그래도 기뻐했어. 그들은 송이가 그때의 여동생임을 알아봤어. 성진우는 외부인이 그들의 공습에 참여하는 과도한 부탁에 대해 사과했어. 그 형은 그 일에 신경 쓰지 않았어. 훈련 과정을 배우고 싶다고 하니 송이를 위한 거라서 좋은 기회라고 했어. 이 지역에 게이트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그때 전신 갑옷을 입은 사냥꾼이 서둘러 오라고 재촉했어. 상민이 그들에게 소개했어. 이건 김춘 A급 사냥꾼이야. 한눈에 봐도 방어 쪽 전문가야. 이번 훈련은 젊은 멤버들을 위해야. 그는 그중 하나지만 A급이라서 팀장 역할을 할 거야. 그 녀석은 2급 2명을 데려온 게 불만스러워 보였어. 형은 팀 구성을 소개했어. 오늘은 10명, 1명 A급, 5명 B급, 2명 C급, 그리고 성진우의 커플. 청년은 송이가 던전의 잔인함을 보고 포기하게 하려 했어. 하지만 팀이 모두 강한데 C급 게이트로는 송이를 겁주기 어려울 거야. 조수는 미인에게 조심하라고 상기시켰어. 새 사냥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공습팀은 편안한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어. 송이도 마찬가지야. 멋진 오빠가 데려가는 게 정말 즐거워 보였어. 불길한 기운 청색 게이트가 갑자기 하지만 그들이 문을 넘는 순간 성진우는 불길한 기운을 직감했다. 푸른 문이 갑자기 붉게 물들며 무시무시한 에너지가 주위를 휘감아왔다. 상황이 이상해 보이자 그는 송이를 밖으로 끌어당겨 보았지만 실패했다. MH상은 머리만 내밀고 상민에게 연락해 백호의 주력 공격팀을 부탁했다. C급문이 붉게 변했다는 소식을 들은 백호 회장 윤호는 충격을 받고 즉시 달려왔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옮겨졌고 주위는 온통 눈으로 덮였으며 문은 사라졌다. 김철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이것을 붉은 문이라고 불렀다. 송이가 궁금해 묻자 성진우가 설명했다. 일반 문과 다르게
이곳은 특별한 던전이다. 들어오면 완전히 외부와 격리되어 나갈 길이 없다. 생존하고 돌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던전의 보스를 물리치는 것이다. 외부에서는 개입할 수 없고 등장하는 괴물들은 평소보다 훨씬 강력하다. 말을 마치자 멀리서 화살이 두 약한 자를 향해 날아왔다. 시급 청년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송이는 성진우의 보호 덕분에 무사했다. 이 장면을 본 비급 여자는 매우 놀랐다. 팀장도 얼음 요정 무리를 발견했지만 거리가 멀어 살기를 느끼지 못했다. 2달 전이었다면 그는 이미 목표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송이는 그 괴물을 보며 두려워했고 그들은 목을 베는 제스처를 하며 성진우를 자극했다. 이것은 사냥꾼들을 위한 첫 인사일 뿐이었다. 순진한 그녀가 선배에게 물었다. 저것들은 뭐지? 왜 그렇게 잔인하게 공격하나? 그는 대답했다. 얼음 요정들은 본성이 잔인하다. 사냥꾼들 사이에서 그들은 백귀라는 공포의 별명을 얻었으며 추운 지역에서 나타나는 흰 귀신을 뜻한다. 김철은 팀을 재정비하며 임무는 B급 이상의 난이도로 격리되었다고 말했다. 생존하려면 나 같은 강자를 절대적으로 따르라. 하지만 그는 모든 일을 보호할 수 없어. 낮은 등급자들은 분리될 것이다. 여기 머물면 얼어 죽거나 얼음 요정에게 사냥당할 뿐이다. 그는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생존시킬 테니 안심하라. 그래서 B급자들은 따르기로 했고 나머지 C급 청년은 따라가려 했지만 밀려났다. 당연히 성진우와 송이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서 하루는 외부에서 1시간이지만 보스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몇 달이 걸릴 수 있어. 부담을 버리는 수밖에 없다. 김철은 위로하며 그들이 이기면 모두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때 B급 여자가 성진우의 팀에 합류를 요청했고 허락되었다. 팀장은 그녀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성진우에게 다가가 김철이 방금 화살을 알아채지 못한 반면 그가 맨손으로 잡았으니 분명 강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따르기로 했다. 팀에 여자가 하나 더 생기니 송이도 덜 힘들어질 것이다. 팀 분리가 끝난 후 고급 사냥꾼들은 주요 도로를 택했지만 성진우는 반대로 숲으로 들어가며 행운을 빌었다. 그들도 그들을 위해 기원했다. 나중에 김철의 팀은 나무에 난 자국을 발견하고 이급 녀석이 그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었다고 생각했다. 다른 이들도 동의하며 그가 훈련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갑자기 김철은 왜 자신이 성진우를 리더로 생각했는지 의아해졌다. 저쪽에는 C급과 B급인 발킨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더 이어지기 전에 하얀 곰 무리가 나타났다. 팀은 방어태세를 취했지만 상대가 너무 크고 무서워. 김철은 그저 자신을 지키라고 말했다. 도발 기술로 곰을 먼저 공격하게 만들었다. 결과는 방패에 막였고 A급인 김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한 번에 둘로 쪼개버렸다. 다른 곰들은 겁을 먹지 않고 달려들었다. 저쪽에서 희는 성진우에게 멈추라고 했고 왜 얼음곰의 자국이 수백 개나 있는 곳으로 데려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계속 가면 그놈들과 확실히 마주칠 거야. 민이 반대하며 이곳이 곰의 영역이기 때문에 숲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외쳤어. 여기서라면 그저 경계만 하면 되고 영리한 얼음 요정들에게 쫓기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 말을 듣고 희는 깜짝 놀랐어. 그 애가 모든 걸 미리 계산해 둔 거였어. 지금 문제는 야생동물이 아니라 날씨야. 진우는 추위를 느끼기 시작해서 상태창을 열고 따뜻한 옷을 꺼내 모두에게 나눠줬어. 새 아이는 그 광경을 보고 어리둥절했어. 공간 마법은 고급 사냥꾼들도 겨우 몇 개의 물건을 가져갈 수 있을 뿐인데 송이는 진우와 관련된 미친 일들을 목격하고 그 오빠가 대체 무슨 유형인지 물었어. 진우는 멋진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 내가 너를 이 일에 끌어들였으니까 보호할 책임이 있지. 대신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내 결정만 따르도록 해. 송이는 순순히 따랐어. 진우는 다른 두 사람에게도 묻지 말고 요구하지 말라고 상기시켰어. 그때 곰무리가 침입자를 감지했어. 다른 세 사람은 겁에 질려 떨었지만 진우는 그대로 서 있었어. 그는 역경 극복자와 암살자의 기술을 활성화했어. 이 순간 문 밖에서 백윤호는 극도로 걱정스러웠어. S급 사냥꾼이라 할지라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이 순간 성진우에게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었어. 상민은 그 안에는 그들의 길드가 아닌 성진우가 있다는 걸 알려줬어. 그가 2급이라고 묻자 그는 성진우가 2급이지만 아마도 이계각성자일 거라고 했어. 그 정보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가 매우 강하다는 건 확실해. 긴장된 순간 성진우가 황동수를 데려왔고 상황은 더 나빠졌어. 백호길드의 보스를 보자 그 녀석이 몇 마디 빈정거리기 시작했어. 백윤호는 그 앞에 자를 좋아하지 않았어. 미국으로 간 녀석이 왜 자기 영역에 있는지 물었어. 그 말을 듣고 황동수는 반문했어. 왜 성진우는 올 수 있으면서 자기는 안 되는 거지? S급 사냥꾼으로서 그는 많은 정보를 파악했지만 불운하게도 성진우를 찾으러 가다 붉은 문을 만났어. 그는 성진우가 그 안에서 이미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성진우는 그 동생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놀란 척했어. 붉은 문 덕분에 황동수와 마주치지 않아서 운이 좋았어. 안에서 흰 곰무리는 성진우의 압도적인 힘에 쓰러졌어. 이 광경을 본 새아이는 2급 사냥꾼이 맨손으로 이렇게 강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어. 곰사냥으로 그는 레벨업을 했어. 역시 붉은 문은 경험치가 훨씬 많아. 잠시 후 모두가 불 주위에 앉아 곰고기를 구워 먹었어.
성진우 덕분에 그들은 안전해졌어. 희는 그를 정말 이상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어. 송이는 달랐어. 그녀는 그 선배가 정말 멋지다고 느꼈어. 방금 성진우가 싸울 때 그는 이미 곰무리의 보금자리를 찾아 도전했어. 암흑군단을 부르기 시작했어. 그는 암흑군단을 부르고 이그리스와 함께 전장에 나섰어. 이것이 그들의 첫 임무였어. 그렇게 양측이 격렬하게 충돌했어. 곰무리는 주도권과 엄청난 힘을 가졌어. 그러나 성진우의 군단은 더 높은 전투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 뒤에는 마법사 팀이 지원하고 있었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어. 하지만 마병의 회복은 MP를 많이 소비했어. 이때 곰의 우두머리가 등장했어. 자신의 군단이 쓸려나가자 혼자서 모든 걸 쓸어버릴 수 있었어. 마법이 맞아도 효과가 없었어. 게다가 광역 피해 기술이 너무 강력해서 성진우의 만화가 바닥났어. 그걸 본 성진우는 이그리스를 전장에 보냈어. 그는 천천히 다가가 강자의 위험으로 적을 위협했어. 곰이 달려들었지만 빗나갔어. 그 대가는 마장군이 한 팔을 베어버리는 거였어. 그렇게 이그리스는 곰 우두머리의 몸을 가로질러 찔렀어. 성진우는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놀랐어. 역시 자신을 이겼던 자답게. 곰이 분노했지만 이그리스에게 머리를 베어 끝났어. 성진우는 속으로 생각했어. 이제 둘이 싸우면 자신도 마장군에게 져버릴지도 몰라. 그는 잘했다며 물러나게 했어. 장면이 김철에게 넘어가 그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 그의 팀은 얼음 요정 군단에게 쫓기며 반항할 수 없었어. 결국 그는 겁에 질려 도망쳤어. 요왕의 시선 아래에서 그때 그는 영혼 소환으로 곰무리를 깨워 자신을 위해 복무하게 했어. 수량이 꽤 많아서 그는 만족했어. 이번 여행은 꽤 성과가 있었어. 장면이 밖으로 넘어가 붉은 문이 열린 지 3시간이 지났어. 시간 차이가 크네. 안에서는 며칠이 지났어. 붉은 문 안의 환경은 너무 혹독해서 황동수는 그 녀석이 죽었다고 생각했어. 돌아가려고 하다 성진우가 여기 있는 걸 깨달았어. 그는 백호길드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 말이 형을 불안하게 했어. 하지만 그는 양쪽을 친구라고 밝혔어. 그래서 시끝문을 탐험하겠다고 하자 데려갔어. 그 말을 듣고 황동수는 고개를 돌리다 상민의 목을 잡았어. 그는 그 사람이 뭔가를 눈치챘다고 확신했어. 그래서 접근한 거야. 그는 항상 흥미로운 걸 발견하는 걸 잘하니까. 백윤호는 자기 편이 괴롭힘을 당하자 그 개 같은 손을 놓으라고 했어. 그 녀석은 빈정거리며 이 작은 나라에서 감히 명령하냐고 했어. 그렇게 양측이 엄청난 힘을 발산했어. 상민을 걱정스럽게 만들었어. 그 둘은 서로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건 충돌의 핑계야. 김철의 장면으로 넘어가 그는 숲으로 돌아왔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추위에 떨었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충분한 장비가 있으면 이기지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 성진우가 남긴 곰시체를 발견하고 그는 두려워했어. 왜 얼음곰과 마주치지 않았는지 궁금했어. 다 쓸려나갔더라. 그는 이끈무리가 이걸 다 없앴다고는 믿지 않았어. 창피함을 참지 못하고 이것은 백기가 한 짓이라고 생각했어. 밖에서 황동수와 백윤호의 주먹이 날아가자 성진우가 막아섰어. 그는 그들이 자제해주길 바랐고 충돌 전에 손이 부러지지 않았어. 하지만 그는 정말 강하니까 두 S급 사냥꾼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어. 황동수가 뭘 의심하는지 모른다고 했어. 2달 전 성진우의 지표를 확인한 건 바로 자신이라고 했어. 동시에 성진우는 여전히 2급이라고 확신했어. 그 녀석은 믿지 않았어.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이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게는 통하지만 그에게는 너무 뻔해. 누군가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떠났어. 미는 정말 운이 좋다고 했어. 상민은 성진우의 능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가 안전하게 나올 거라고 믿었어. 안에서 세 사람은 웃으며 즐기고 있었어.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 모든 게 성진우가 챙겨줬으니까. 김철은 이 광경을 보고 화가 났어. 왜 약한 녀석들이 살아남고 자기 팀은 아니지? 게다가 따뜻한 옷, 텐트, 음식까지 있네. 그들은 자원을 숨겼다고 생각했어. 그는 자기 팀이 죽은 건 음식과 물 부족 때문인데 그들은 이렇게 즐기고 있네. 처음부터 그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세 사람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웠어. 김철은 흰이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기로 선택했다고 추측했어. 그는 주모를 밝히라고 요구했어. 그렇지 않으면 모두 베겠다고. 불운하게도 그때 성진우가 돌아왔어. 그 머리를 잡아 멀리 던졌어. 그는 그 녀석을 꾸짖었어. 정말 바보 같아. 위험한 손님까지 데려왔어. 그래서 그들을 감지하고 은폐를 풀라고 했어. 그렇게 얼음 요정군단이 나타났어. 그렇게 원래 얼음 요정군단이 나타났어. 가장 중요한 건 그 우두머리도 여기 있었어. 세 사람을 겁나게 만들었어. 상대는 그 속에 섞여있는 보석 같은 걸 보고 이상하게 여겼어. 양측이 몇 마디 주고받자 요왕은 놀랐어. 이건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언어를 이해했어. 그 말을 듣고 성진우는 조금 놀랐어. H진이 물었어? 괴물말까지 할 수 있어? 그는 이건 시스템의 개입 때문이라고 깨달았어. 중요하지 않아. 요왕은 이렇게 하면 대화하기 쉽다고 생각했어. 그는 정찰병이 인간 중에 매우 강한 놈이 있다는 걸 보고했다고 말했어. 발견한 사람이니까 성진우와 싸우고 싶어졌어.
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성진우가 그를 끝장냈어. 어제 그들이 빈정거린 것에 대한 보복이었어. 두 강자가 힘을 겨루자 요왕은 흥분했어. 그는 묻기 시작했어. 그는 아직 싸우지 않고 왜 인간이 아닌 자가 약한 무리 속에 섞여 있는지 물었어. 성진우는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어. 그걸 보니 요왕은 심지어 그 자신도 모르는 것 같았어. 그는 얼음 귀신들의 머릿속에 항상 인간을 죽이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성진우 앞에서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어. 그건 그를 특별하게 만든 거야. 여기까지 듣고 그는 그들이 시스템에 조종당하는 걸 알았어. 자신은 플레이어니까 그들은 그 명령을 듣지 못하는 거야. 상대는 의미 없는 싸움은 하지 말자고 생각했어. 그는 더 나은 해결책을 제안했어. 그 사람들을 넘겨주면, 그렇게 하면 자신은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성진우는 서둘러 동의하지 않고 그들이 대체 뭐고 왜 인간을 무작정 공격하는지 물었어. 시스템의 개입으로 막혔어. 이 질문은 시스템이 답을 막았어. 요왕은 성진우가 거래를 수락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왜 그래야 하지? 그는 반문했어. 정말로 자신과 적이 되고 싶어? 수적으로 불리하니까. 성진우는 미소 지으며 모든 군단을 소환했어. 도대체 어느 쪽이? 세 사람은 괴물무리 사이에 서서 깜짝 놀랐어. HG는 이게 성진우가 한 짓이라고 충격받았어. 두 강자가 몇 마디 주고받은 후 군단 전투가 시작됐어. 소와 말이 싸우면 양쪽이 다 피해를 입으니까 세 사람은 탈출을 시도했어. 몇 놈이 암습을 시도했지만 화살이 날아가기 무섭게 성진우가 부숴버렸어. 성진우는 상대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느꼈어. 불사이지만 암흑군단은 만화를 많이 소비하니까. 현재 전황으로 보니 오래 버티기 힘들어. 게다가 그 우두머리는 자신보다 훨씬 강하고 이그리스와 합공해도 쉽게 이기기 어려워. 성진우는 더 강한 자원을 필요해. 요왕은 자신을 베르가라고 소개하며 달려들었어. 성진우는 무기를 회수하는 기술이 불편하지만 이런 일에서는 효과가 없어. 오랜만에 베르가가 전투에 흥미를 느꼈어. 말을 마치자마자 성진우는 법사팀에 불꽃을 날렸어. 큰 폭발음이 김철을 깨웠어. 그는 성진우에게 당한 게 원통해서 복수로 달려들었어. 요왕은 이 광경을 보고 웃겼지만 이것이 성진우의 계략임을 모르고 있었어. 이그리스가 시야를 가렸어. 베르가가 접근하자 새로운 전사가 나타났어. 화가 난 성진우는 그 바보를 로그아웃시켜 기여하게 했어. 이 상태로는 쓸모없으니까. 그는 새로운 마장군을 아이언이라고 명명했어. A급 사냥꾼이니까 매우 유용해. 그는 즉시 상대를 도발해 베르가가 자신을 노리게 했어. 상대는 암살자 타입이니까 중무장 전사는 상대가 안 돼. 송이는 이 광경을 보며 언니에게 물었어. 사냥꾼들의 전투가 항상 이러니? 언니는 부정했어. 전해봤으면 사냥꾼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요왕은 그 큰 녀석이 지루하다고 민과 이그리스도 함께 덤벼오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따라가며 조화롭게 협력했어. 베르가는 너무 적을 과소평가했어. 진우는 여전히 기술을 숨기고 있었어. 적의 경계가 풀린 틈을 타 그는 찌르기 시도했지만 치명적이지 않은 곳을 피했어. 그는 상대가 정말 강하다는 걸 인정했지만 그 부하들은 아니야. 주위를 보니 얼음요정 부족 전체가 쓰러졌어. 화가 치밀어 그는 계속 달려들었어. 하지만 진우가 무기를 던졌어. 그게 바보 같아 보였지만 아니야. 민의 의도는 먼 거리에서 물건을 끌어오는 걸 이용한 놀람이었어. 아이언이 소환되어 목표를 고정시켰어. 법사팀이 지역을 불태웠어. 갇힌 상황에 그 녀석은 소리를 질렀어. 갑자기 메인이 접근해 있었어. 그는 선언했어. 전투는 끝났어. 아이언이 마무리 일격을 날렸어. 피곤하지만 메인은 성공적으로 레벨업했어. 돌아보니 그 녀석이 시체를 두드리며 웃기고 있었어. 메인은 충고했어. 그만 좀 해, 적당히. 하지만 아이언은 이해하지 못하고 승리에 기뻐하고 있었어. 진우는 동료들에게 돌아가 모든 게 끝났다고 알렸어. 문이 곧 열리자 세 사람은 기쁨에 넘쳤어. 밖에서 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 그들이 나오자 비유는 김춘인 줄 알았어.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어. 진우와 송이는 마지막으로 나왔어. 상민을 기쁘게 만들었어. 문이 닫히자 회장은 충격받았어. 다른 아이들은 어디에 있냐고 물었어. 희는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 그는 이해할 수 없었어. 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왜 낮은 등급 사냥꾼만 살아남았지? 해결된 후 미는 여동생에게 가자고 했어. 하지만 백호길드 회장이 막았어. 그는 피곤하다고 했어. 협조하지 않을 거라고. 그의 손을 붙이며 그 두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했어. 비유는 이 청년이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했어. 자신을 무시하다니. 그래서 전투 형태로 위협했어. 여기 6사람이 실종됐어. 책임자인 자신에게 물어야 해. 듣고 미는 돌아보며 자신이 2사람을 구했다고 했어. 만약 책임감이 있다면 감사의 말을 해야지. 비유는 그 말에 놀라며 메인이 맞는 말을 했으니까 손을 놓았어. 동시에 고개를 숙여 사과했어. 진우가 떠날 때 회장은 흰에게 그 녀석의 성격이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물었어. 그녀는 모르겠다고 했어. 보스를 쓰러뜨린 후부터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 상민은 말했어. 아마 피곤할 뿐이야.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회장은 그를 어떻게든 초대하라고 부탁했어. 여동생은 안전하게 호송됐어. 매우 기뻐했어. 그녀는 수줍게 메인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에 다시 돌봐주길 바랬어. 진우는 그 말을 듣고 포기했어. 이런 끔찍한 광경을 봤는데도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어. 돌아오는 길에 그는 전투의 보상으로 그 녀석의 무기를 꺼냈어. 전에 요왕의 영혼을 시도했지만 3번 다 실패해서 그래서 방금 기분이 나빴던 거야. 다음 날 진호가 와서 일로 초대했어. 그의 새 옷을 보고 진호는 포기했어. 오늘은 송이도 함께라서 그 녀석은 이해할 수 없었어. 오늘은 송이도 함께라서 그 녀석은 이해할 수 없었어. 게다가 그들은 매우 친밀하게 행동했어. 이 광경을 본 청년은 대장이 그 소녀와 무슨 짓을 했을 거라고 확신했어. 송이에게 아직 미성년자라고 상기시켰어. 하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어. 던전에 들어가자 진호는 처음으로 메인의 암흑군단이 일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그는 대장이 물었어. 이 녀석들은 대체 뭐야? 왜 이렇게 강한 거지? 메인은 말했어. 이건 내 기술 중 하나야. 천천히 익숙해져. 아직 더 재밌는 게 많으니까.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진우는 말하지 않았어. 싸움이 끝난 후 그는 부하들에게 채굴을 시켰어. 진호의 일을 뺏어서 그를 슬프게 만들었어. 진호는 오빠가 이 가벼운 일을 자신에게 주길 바랐어. 이렇게 하니 자신은 정말 쓸모없어 보였어. 일반적으로 메인은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였어. 장면이 침몰하는 배로 넘어가. 거기에서 진우의 아버지 매우 강한 사냥꾼이 여러 년 만에 돌아왔어. 미국에 있지만 영어를 모르니까 다른 사냥꾼들을 겁나게 했어. 그날 밤 MH와 그의 부하가 술을 마셨어. 약속한 19개의 던전을 완료한 후 진호는 대영 덕분에 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했어. 다음 목표는 협회에서 이론 시험을 보고 면허를 얻는 거야. 회장은 진우에 대해 물었어. 곧 매우 바빠서 연락할 수 없을 거라고. 술에 취해서 그 녀석은 감정을 표현했어. 대상이 자신을 귀찮고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할까봐. 처음 목표를 달성한 후 더는 방해하지 않겠다고 했어. 자신의 형에 대해 말했어. 가족이지만 그 사람은 자신을 싫어해. 그 사람에 비하면 메이는 보호하고 도와줬어. 때때로 진우가 진짜 형이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일반적으로 그는 이 청년을 싫어하지 않아. 그래서 술을 따라주며 이제부터 네가 내 동생이라고 했어. 듣고 진우는 감동받았어. 그렇게 그들은 즐겁게 술을 마셨어. 다음 계획을 위해. 미국으로 장면이 넘어가. 아직 신원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메인의 아버지를 가뒀어. 그를 가뒀어.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10년 전부터 문에 갇혀 있었지만 그곳이 미국의 문과 연결됐어. 이런 일은 전례가 없어. 그들은 그가 인간 형태의 괴물일까봐 두려워했어. 그래서 다른 S급 사냥꾼을 불러 신문했어. 황동수는 한국인이니까 대화하기 쉽겠지. 그 앞에 남자가 누구냐고 물으니 충인원이라고 했어. 메인의 장면으로 돌아가. 아침이 밝았어. 그는 여동생과 작별해야 했어. 진우는 일주일 정도 갈 거라고 했어. 집에서 조심하라고 당부했어. 그녀는 오빠가 너무 일해서 여행 가는 줄 알았어. 아마도 어떤 소녀와 함께 갈 줄 알았어. 그를 포기하게 만들었어. 사실 그는 불타는 성을 정복하기 위해 갔어. 그때는 20레벨이었지만 지금은 3배 넘었어. 첫 번째 층에서 시스템은 그에게 악마를 제거하라는 임무를 줬어. 조건은 10개의 영혼뿔을 수집하는 거야. 정말 미친 짓이야. 그의 목표는 다른 곳이니까 이건 단지 서문일 뿐이야. 그래서 1만이든 10만이든 그는 반드시 넘을 거야. 다음 날 진호는 협회에서 서류를 얻었어. 그래서 아버지와 이야기했어. 그는 길드를 관리하고 싶어 형에게 양보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그가 끝까지 하니까 동의했어. 진승이 계획을 추진하는 동안 외부인을 길드장으로 데려오는 건 너무 위험해. 설명하기 전에 아버지는 동의했어. 진우의 전적을 들었으니까. 먼저 황동수의 공격팀이 전멸된 사건, 그리고 사냥꾼 감독이 죄수를 죽인 사건. 이런 위험한 사건에 휘말렸지만 살아남았으니까 그건 실력 덕분이야. 최근에 메인과 아들이 모든 공략을 완료해서 조건을 충족시켰어. 어제 백호길드에서 시급문이 불개변해 고급 사냥꾼들이 실종된 소식을 들었어. 생존자 중에 수웅 진우가 있었어. 그래서 그는 그를 더 믿었어. 메인 덕분에 아들이 길드장 면허를 얻었어. 그런 사람과 친해지는 건 좋지. 그래서 그는 길드 관리를 진우에게 넘겼어. 동시에 이전처럼 큰아들이 아닌 그를 믿기로 했어. 하지만 메인을 길드로 끌어들이는 조건이 있어. 만약 아들이 그와 친하다면 더 쉽겠지. 진호는 대인을 길드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어. 아버지를 기쁘게 만들었어. 진우의 장면으로 돌아가. 그는 많은 악마를 제거했어. 여기서는 영혼 소환을 못하니까 악마 군단을 얻을 수 없었어. 유일한 보상은 상층으로 들어가는 허가야. 앞에 빛 기둥이 나타났어. 그를 초대하는 거야. 이 던전은 정말 넓어. 도시처럼 커. 그래서 그는 작은 곰을 불렀어. 우두머리 곰이 주인의 소원을 응했어. 그렇게 적을 뚫고 나아갔어. 생각 없이. 역시 그 녀석은 유용해. 탱크처럼. 진우는 만족해서 그 작은 곰을 타니라고 명령했어. 장면이 에스트급 사냥꾼 차에인으로 넘어가. 그는 최근 일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어. 괴물 시체를 발견한 후 그들은 모두에게 공개해야 했어. 하지만 길드 회장은 하지 않았어.
협회가 비밀을 유지하라고 했어. 지금은 민감한 시기니까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 시간 동안 강한 멤버를 길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진우의 장면에서 이건 S급 던전이 아니야. 너무 쉽네. 악마들은 B급 정도야. 숫자는 많지만 뇌가 없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 지금 그는 몇 층을 넘었어. 음식과 물은 충분히 가져왔으니까 정상적으로 생활해. 그의 생각에 이곳은 100층일 거야. 질문은 그때까지 자신이 얼마나 강해질지. 일만 악마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 가장 걱정되는 건 가져온 음식이야. 일주일을 계획했지만 이 상태로는 반달이 될지도. 가장 중요한 건 여동생과의 약속이야. 그래서 진우는 속도를 높였어. 임무를 완료한 후 그는 보스를 만났어. 상대하기 위해 그는 즉시 암흑군단을 소환했어. 빨간 글씨가 알려줬어. 이건 자신에게도 위협이야. 밖에서 백호는 메인을 길드로 초대하려 했어. 하지만 일주일 동안 그를 찾을 수 없었어. 혜원과 상민은 진우의 실력을 아는 유일한 두 사람이다. 그래서 이 임무를 그들에게 맡겼다. 진우의 힘을 알기에 이 중요한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진아에게 물어보니 형이 여행을 떠났다는 걸 알았다. 가장 의아한 점은 조사 결과 진우가 해외로 나간 적도 없고 국내 공습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병에게 적들을 처리하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그 보스 괴물을 맡기로 했다. 이그리스가 선두에서 많은 적을 쓰러뜨렸어. 최근 레벨업할 때마다 지능을 올려서 그는 더 많은 마병을 저장할 수 있었어. 에너지도 문제지만 이제 나아졌어. 붉은 문 안에서처럼 마나를 많이 소비하지 않을 테니까 보스가 언제까지 앉아있을지 궁금했어. 눈 깜짝할 사이에 뒤로 돌아 공격했어. 정말 환상적이야. 몸이 그렇게 크면서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이야. 진우는 피하고 상대를 멀리 날려보냈어. 역시 자신의 전투 능력이 많이 강해졌어. 빨간 악마는 정말 끈질겨 크스처럼. 접근당하자 메인은 아이언의 방패로 피해를 줄였어. 그렇게 진우는 수백 번의 강력한 타격을 받았어. 던전 보스의 비이성적인 유연함이 진우를 힘들게 했어. 그는 기회를 잡고 마무리 일격을 날렸어. 하지만 자신 스스로가 피해를 입었어. 다행히 진우는 피했고 상대의 움직임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 먼저 움직임을 막아야 해. 그렇게 진우는 주위를 뛰어다니다 이상적인 장소를 발견했어. 분노가 보스를 평정을 잃게 해서 함정에 빠졌어. 연기를 이용해 진우는 즉시 마무리 일격을 날렸어. 충인환이 황동수를 만났어. 성진우에게 돌아가서 그는 황동수와 마주쳤다. 그는 그를 괴물이라고 부르는 걸 알았고 황동수는 멸시하며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가 매우 화가 난 상태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황동수는 문과 괴물에 대해 인류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눈앞의 것들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 깨어나 인류가 그 힘을 막을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동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진우의 목표는 그 재앙을 막는 것이다. 황동수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냥꾼들이 있으니 그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꽤 강하지만 아직 어리다고 판단했어요. 상대방은 서류에 적힌 이름을 보고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기억하는지 물었어요. 물론 기억나지? 진우라는 이름은 내가 지은 거니까. 그 이름을 듣자마자 황동수는 살기가 솟아올랐어요. 아들을 찾고 있던 중에 갑자기 그 아버지를 만나다니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그 악당은 아들이 죽었다고 선언하며 더 이상 부정할 게 없는지 물었어요. 그리고 충돌이 시작됐고 결국 진우의 아버지에게 완전히 패배했어요. 황동수는 의식을 잃었고 전투 능력을 상실했으며 미국에 큰 피해를 입혔어요. 한편 진우는 다음 도전을 마친 후 어둠의 군단의 힘에 다른 강력한 괴물이 경외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음식이 다 떨어져서 진우는 멈춰야 했어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죠. 지금 75층에 있고 25층 더 넘어야 해요. 조금 피곤하지만 얻은 보상이 정말 소중해요. 강력한 괴물들이 떨어지는 희귀 장비가 능력을 크게 높여주네요. 정보에 따르면 그는 전체 효과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 부분 장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또한 마법사를 강화하는 몇 가지 물건이 있어서 그 힘을 몇 배로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열쇠도 있지만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요. 진우의 목표는 3개수의 파편과 2개의 희귀 아이템을 얻어 어머니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진우는 게이트에서 나와서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생명의 성수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하나 더 부족하네요. 남은 아이템은 마귀왕의 정화된 피예요. 그걸 얻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마귀의 성에서 레벨업을 하면서 그의 능력치와 레벨이 크게 올랐어요. 하지만 공식 등급은 여전히 2급이니 좋은 것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고위급 게이트 공략에 참여하려면 길드에 가입해야 해요. 청년은 이 터무니없는 연극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어차피 들킬 테니까요. 그래서 다음 목표는 사냥꾼 자격증을 재발급받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본부에 도착해서 능력치를 재측정했어요. 백호 쪽 사람들도 여기서 멤버를 찾고 있었어요. 흥기추는 진우를 보고 즉시 전화를 걸어 백윤호에게 직접 초대하라고 했어요. 아직 상황을 모르니 그냥 가서 측정부터 했어요. 다트는 몇 명의 새 사람들을 만나서 무서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는 그게 그리운 기억을 불러일으켰어요. 옆 사람도 2급 이상만 되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해서 웃었어요.
호출받은 진우는 이름과 다른 정보를 밝혔어요. 검사 방법은 검은 구체에 손을 대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결과를 내요. 그 여직원은 신입이라 오류를 본 적 없어서 진우에게 계속 다시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매번 빨간색 오류가 나서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경험 많은 그 남자는 빨간 글자를 보자마자 진우가 한국의 10번째 S급 사냥꾼임을 알았어요. 이건 장비 오류가 아니라 그의 마력력이 측정 한계를 초과한 거예요. 협회 밖에서 최종인과 진천은 깃털이 있는 괴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연구부서가 해부를 시작했으니 곧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들은 세포 조직과 남은 마력력을 바탕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청년은 요즘 일이 많다고 느꼈어요. 특히 백호 쪽에 빨간 게이트가 나타난 거예요. 게다가 외부인이 공략에 참여해서 결국 던전 보스를 혼자 없앴어요. 진천에게 그 괴물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어요. 그건 알지만 말할 수 없어요. 그날 나는 거기 있었지만 일찍 돌아왔으니 세부 사항은 모르겠어요. 듣고 나서 동희는 그만뒀어요. 대기실이 지금 매우 시끌벅적하니까요. 그는 거기 가서 재밌는 걸 볼까 했어요. 진천은 아마 몇 명의 고급 각성자들이 축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안에서 들은 후 안에서 진우의 힘을 측정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9번만 이런 혼란이 있었고 그는 그 10번째를 만든 사람이에요. 주임은 핵심 사항을 전달해서 진우가 준비할 수 있게 했어요. 후는 상민의 눈이 사람을 보는데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기뻐했어요. 그때 헌터스 길드의 회장이 들어오자 모두가 그에게 주목했어요. 그는 불개 마법의 정점에 서 있는 최고의 무기라는 별명을 가진 사냥꾼이에요. 동희는 진우를 보고 그의 엄청난 힘을 느끼자 이 소란의 원인을 바로 알았어요.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즉시 자신을 소개하고 진우에게 시간을 요청했어요. 그는 흥미를 느끼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일로 주위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렸어요. 길드 회장은 자기 이름을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우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천에게 물었고 그는 이미 말했다고 확인했어요. 그래서 자신감 과잉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돌아보니 진우가 이미 자취를 감췄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는 그가 암살자 계열임을 보여줘요. 바로 그때 백윤호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백호 본부가 여기서 멀지 않지만 그는 그렇게 달려왔어요. 진우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그리고 그가 빨간 게이트의 보스를 쓰러뜨린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청년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조금 실망했어요. 하지만 동인을 만난 건 정말 최악이에요. 이 사람은 진우의 일에 대해 가장 알기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날 밤 미는 병원에 어머니를 방문했다. 어머니를 보니 너무 슬프고 곧 치료약이 나와 어머니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밖으로 나오니 진춘이 그곳에 있었다. 그는 미니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해줬다고 말했다. 그의 감시부서 임무는 사냥꾼들을 감시하고 필요시 징계를 내리는 것이다. 듣고 나서 미는 지금 자신이 감시 대상이 된 건지 물었다. 진춘은 이건 범죄가 아니니 걱정 말라고 했다. 그의 부서는 사냥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하지만 S급처럼 민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오늘 온 이유는 진우에게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다. 그가 천천히 다가오자 민은 충격을 받았다. 헌터협회 회장 고건희는 정말 보통이 아니다. 먼저 그는 젊고 재능 있는 청년이 S급으로 확인된 걸 축하했다. 공식 발표는 아직 안 됐지만 이는 확실한 사실이다. 진우는 몇 번 더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변화가 없으니 안심하라고 했다. 추가 검증은 이 만남을 위한 시간 벌이일 뿐이다. 협회가 그 인재를 다른 5회 중 하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접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많은 강한 사람들이 우리 편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어쨌든 그들은 최고의 수입과 명성을 가진 최고회에 끌릴 것이다. 부장님처럼 A급 최상위에 있지만 여전히 협회에 들어온 사람은 드물다. 그는 본론으로 들어가 진우를 초대해 함께 일하자고 했다. 그렇게 된다면 민에게 중요한 자리를 준비할 것이다. 이유를 묻자 이 나라를 지키는 건 정부가 아니라 괴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냥꾼들이라고 했다. 그 중심에 5 큰 회가 있다. 다행히 지금 그 거대 세력들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진우가 어떤 회에 들어가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 그의 헌터 협회는 그들을 제어하는 6번째 세력이다. 그런 사람들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미니 협회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5회를 억제하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협회 회장은 마음속으로 언젠가 그 자리를 청년에게 넘겨줄 수 있기를 생각했다. 진우도 이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인정했다. 협회에서 자리를 가지는 건 성공을 약속하는 일이다. 정부나 언론 외에 그럴 곳은 없다. 그리고 힘으로 보자면 고건희 회장은 정말 무시무시하다. 지금 한 대 한 대로 싸우면 진우도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는 이 나라의 첫 S급 사냥꾼이다. 8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근육이 장난 아니다. 그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새 장을 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사과하며 거절했다. 회장은 아마도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다. 그는 싸우고 싶었다. 던전이 그의 곳이다. 진우의 눈빛이 진심임을 느끼고 노인은 놀랐다. 그는 그의 마음을 만지며 이 감정을 얼마나 오랜만에 느꼈는지 자문했다. 마음속으로 10년 젊어진다면
성진우와 함께할 텐데 하며 아쉬워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니 그냥 포기했다. 그래서 그는 그저 그 길을 놔두었다. 성진우는 여동생이 집에 혼자 있으니 먼저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고건희 회장은 S급 회복 사냥꾼도 노아에 이길 수 없다는 실망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젊은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다. 그런 느낌으로 그는 모든 것을 원했다. 이 감정을 방해할 수 없어 그는 앞으로의 모든 만남을 취소하고 싶었다. 부장과 함께 한잔하자고 하면 그는 바로 동의할 것이다. 아래에서 성진우는 협회가 D급이나 2급 던전만 맡을 수 있다는 걸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레벨업해야 한다. 이것도 그가 그 초대를 거절한 이유 중 하나다. 아직 성장할 수 있는데 멈출 수 없으니까. 그리고 장면이 미국으로 전환된다. 황동수는 성진우의 아버지에게 얻어맞은 후 깨어났다. 부국장이 와서 몇 가지를 물었는데 당연히 성진우의 그 남자와 관련된 것이다. 그는 그 남자가 정말 괴물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황동수는 화가 나서 그렇다고 단언했다. 지금 관리국은 그 괴물 남자를 추적 중이지만 그를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듣고 나서 동수는 분노하며 이것을 모욕으로 여겼다. 이전에 성진우의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위협했다. 죽음으로 모든 걸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S급 헌터가 이런 위협을 받다니 자존심이 상할 법하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걸 갖추면 복수를 준비할 거야. 그 순간을 기다리며. 지금 성진우는 고급 장비를 사러 다니고 있어. 그 여정 속에서 헌터라는 직업이 번성하다 보니 온라인 경매에 무기들이 넘쳐나지. 하지만 가격이 너무 세서 젊은이가 머리를 쥐어짤 지경이야. 자신을 완벽히 준비시켜 마침내 악마의 성을 정복하기 위해. 가게 안에는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 그 운명적인 선택처럼. 최선의 방법은 몇 가지 아이템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거지. 문제는 2급 헌터가 어떻게 희귀 아이템을 가졌는지 의심받을 테니까. 그래서 A급 게이트에서 가짜 증거를 만들어 출처를 숨겨야 해. 그렇게 하면 팔 때 아무도 추적하지 못할 테니까. 운 좋게 온라인에 A급 던전 탐험 인원 모집 소식이 떴어. 정말 편리하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작년 성진우의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 지금 성진우는 완전히 변했어. 예전의 어리숙함이 사라진 채로 친추는 가족 상황에 대해 더 이야기했어. 어머니는 중병으로 깨지 못하고 여동생은 학교에 다니고 그래서 성진우의 수입이 모든 걸 지탱하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 녀석이 헌터스 길드의 공격대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 정말 믿기지 않아. 그 순간 성진우는 2급으로 일자리를 얻었어. 이런 대규모 공격은 작업을 명확히 나눠야 하니까. 공격팀은 괴물을 없애는 역할이고 나머지는 전투력이 없는 사람들이 맡아. 최종인이 직접 전장에 나섰어. 그는 모두 물러서라고 했어. 괴물 시체를 최대한 가치 있게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코가 좋은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어. 냄새 때문에 아프면 안 되니까. 그 후에 그들은 돌아왔고 성진우는 조금 놀랐어. 상대가 강하다는 건 알았지만 A급 게이트를 공략하고도 아무도 다치지 않은 건 정말 대단해. 게다가 차혜인이라는 그녀에게도 눈길이 갔어.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정말 무시무시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 그녀도 누군가의 강한 기운을 느꼈지만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어. 그 느낌은 마치 고건희 회장이 온 것 같았지만 순식간에 사라졌어. 발굴팀도 작업에 착수했어. 성진우는 A급 게이트의 보스몬스터가 얼마나 강한지 테스트하고 싶었지만 누군가와 부딪혔어. 2급이라는 걸 알자 그 녀석은 처음에 시비를 걸었지만 성진우의 눈빛을 보고 겁을 먹었어. 그리고 그의 작업 방식을 보니 더 충격을 받았어. 2급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할 수 있지? 쉬는 시간에 성진우는 열심히 일했다고 말하며 추가 작업을 요청했어. 하지만 진짜 목적은 보스를 보기 위해서였어. 성진우는 흥분하며 이 1시간 동안 모험을 즐기고 싶었어. 보스방을 보니 쓰러뜨리고 싶었지만 게이트가 닫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볍게 한번 배기만 하면 될 텐데. 그때 차인이 나타나서 성진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물었어. 그는 그녀의 접근조차 느끼지 못하고 깜짝 놀랐어. 성진우는 한숨을 쉬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후회했어. 그냥 길을 잃고 여기 온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차혜인은 이게 보스방이라고 말하며 멀리 피하라고 경고했어.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녀는 정말 보통이 아니야. 방금 성진우의 칼을 봤는데 지금은 사라졌어. 정말 환상적이야. 사과했으니 그녀도 그냥 넘기고 밖으로 나가라고 했어. 보스를 자극하면 전체 발굴팀이 전멸할 테니까. 그녀를 지나치며 갑자기 불려 멈췄어. 차혜인이 급하게 다가와 냄새를 맡아 성진우를 깜짝 놀라게 했어. 그녀는 그 젊은이의 몸에서 악취가 나지 않고 오히려 상쾌한 향기가 난다고 느꼈지만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어. 직업 카드를 보니 그는 성진우 2급 헌터였어. 혜인은 조심히 길을 가라고 말한 후 성진우를 보냈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낮은 등급이라서 냄새가 안 나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팀으로 돌아온 성진우는 방금 길을 잃고 차혜인을 만났다고 말했어. 모두가 그건 행운이라고 했어. 보통은 멀리서만 봤으니까. 그녀는 보통 쉬지 않고 순찰 다니며 안전을 지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해. 젊음 속에 그럴싸한 헌신으로
게다가 헤이는 다른 헌터들의 냄새를 싫어해. 그건 특별한 체질 때문이야. 그래서 항상 향기로운 천으로 코를 가려. 성진우는 그 말을 듣고 그녀가 자신을 맡았을 때 본인이 냄새가 안 나는 건 시스템이 선택한 자라서일 거라 생각했어. 그는 인간이 아니니까. 오후가 되자 작업이 끝나고 성진우는 급여를 받았어. 아저씨는 성진우가 정말 강하니깐 덕분에 팀이 더 빨리 끝냈다고 칭찬했어. 심지어 장기적으로 일하게 유혹했지만 거절당했어. 그래도 강요하지 않고 내일 A급과 C급 게이트가 동시에 열릴 테니 하루 더 와달라고 부탁했어. 성진우는 뭔가 깨달았고 물었어. 두 번째 징벌대가 출격할 거라면서 헌터스 길드의 힘을 보여주네. A급 게이트에 두 번째 대를 보낸 건 이쪽에 정말 많은 인재가 있다는 증거야. 그날 밤 차혜인이 갑자기 성진우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했어. 상대방은 최종인 대리도 같은 일을 부탁했다고 말했어. 하지만 일단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어. 듣고 나니 2급 헌터가 처음으로 협회가 정보를 숨기는 게 더 놀랍네. 침대에 누워 그녀는 성진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았어. 먼저 던전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더니 최종인이 조사하게 하고 협회가 데이터를 잠궈. 분명 그 젊은이는 평범하지 않아. 특히 그녀를 매료시키는 그 향기 때문에. 다음 날 성진우가 출근하자 모두가 기뻐하며 인사했어. 그 일로 과거의 추억이 떠올라 그는 미소를 지었어. 기분이 좋다 보니 던전 안에서 그는 마치 기계처럼 일했어. 덕분에 팀 전체가 더 많은 휴식을 가질 수 있었어. 다음은 A급 팀이 나오는 걸 기다리는 거야. 그때 송기훈이라는 사람이 사람 하나를 빌려가서 짐을 나르게 했어. 그쪽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 팀에 부탁한 거고 다른 사람들은 A급 게이트가 무서워서 안 가. 그래서 성진우가 자원했어. 그게 그의 바람이었으니까. 모두가 막았지만 그는 그 느낌을 좋아했어. 그의 팀은 어제보다 훨씬 크고 특히 A급 헌터 6과 B급 3명이 있어. S급은 없지만 이 정도면 다른 길드보다 훨씬 강력해. 그들은 자신있게 들어갔어. 이 게이트는 차이인 팀보다 약하니까. 안으로 들어가니 마력량이 그쪽 던전보다 적었어.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 빨간 게이트 때처럼. 팀의 한 여자가 성진우를 위로하며 대화를 했어. 다른 헌터들이 강하니 조심만 하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송기훈은 이 공격을 성공시켜 팀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었어. 적을 느끼자마자 모두가 명령 없이 전투 준비를 했어. 성진우를 놀라게 하며. 진짜 이 팀은 모두가 탁월하네. 그들의 상대는 그리 강하지 않은 늑대들. 그들은 서로 협력하며 간단히 쓰러뜨렸어. 궁금한 건 이 생물이 왜 여기 있지? C급인데 A급 게이트라니. 성진우는 그게 목걸이를 차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 누군가 키운 거야. 그의 불길한 예감이 맞았어. 그때 오크무리가 나타났어. 모든 크기로. 바로 그놈이 창을 던지며 팀장에게 달려들었어. 그는 막았지만 그 힘은 정말 강력했어. 그렇게 양측이 혼란 속에 싸웠지만 헌터들은 불리해. 그들의 기술이 이 종류에는 효과가 없어. 몸이 마법 피해의 면역이니까. 마법사는 한 놈을 묶었지만 몇 초밖에 못 버텨. 동료는 화염전사를 소환해 지원했어. 그의 비장의 카드라 마력이 엄청 소비됐어. 그런데 한 놈에게만. 그놈이 화염전사를 막았어. 팀의 여무술가는 강했지만 적이 너무 많아 빨리 쓰러졌어. 힐러는 열심히 일했어. 상황이 나빠지자 A급 오크 2마리가 헌터급으로 강하네. B급 헌터들은 당연히 고전하고 있어. 한 사람이 팔을 잃었어. 다행히 바로 회복됐어. 하지만 힐러가 목표가 됐어. 구할 수 없어. 진우는 은폐를 사용해 도와 괴물을 없앴어. 그 여자는 두 오크의 머리가 갑자기 날아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 깊이 개입하고 싶지 않아. 그냥 괴물들을 약하게 만들어 헌터들이 처리하게 했어. 순양은 오크무리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어. 그렇게 진우는 은밀하게 도와 헌터들의 승리를 이끌었어. 다행히 더 이상 부상자가 없었어. 힐러는 전투 중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어. 팀장은 알고 있었어. 그 여자가 한 거냐고 물었어. 그녀는 부정했어. 공격 마법과 몇 가지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 멤버들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 오직 그 검은 옷 여자만 진우가 은폐 기술을 사용한 걸 느꼈어. 그들의 팀에는 은폐 계열이 없으니까. 그래서 확신할 수 있었어. 도와준 건 그 2급 헌터야. 구해줬으니 그녀도 진우를 위해 몇 마디 했어. 이유가 뭐든 승리는 승리니까. 덕분에 모두가 방향을 바꿔 그냥 행운으로 여겼어. 그녀는 진우가 모든 사람을 이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하지만 그에게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묻지 않았어. 몇 사람이 팀장에게 계속할지 물었어. 너무 위험하니까. 그들은 힐러 2-3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어. 그래야 가능할 테니까. 모두가 이게 진우에게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안전이 우선이야. 그는 고민했어. 진우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어. 분명 계속할 거야, 과거처럼. 하지만 진우는 현명해. 팀을 먼저 퇴각시키고 나중에 방법을 찾기로 했어. 그 말에 모두가 기뻐했어. 계속 간다면 죽을 테니까. 그는 바보가 아니라고 했어.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테니까. 목표는 중요하지만 목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런데 게이트를 나가려 하니 이미 잠겼어. 이 결계는 너무 강력해. 그들의 마법사들이 합쳐도 부술 수 없어.
검은 옷 여자는 속으로 퇴각을 선택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계속 갔다면 이 상급 마법이 그들을 모두 보내버렸을 테니까. 그런데 그 후 공포스러운 마력의 파동이 그들을 위협했어. 이 파동은 B급 헌터도 느낄 만큼 강했지만 밖에서는 안 느껴졌어. 새 마법사가 결계를 풀려고 하다 저주에 걸렸어. 뒤를 돌아보니 오크 군단 전체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들은 완벽히 무장했어. 우두머리가 다가오자 진우도 맞이해야 했어. 전투하면 모두 죽을 테니까 대화가 최선이야. 던전 보스가 그에게 빌려준 몸으로 말을 전했어. 그는 카구라고 소개하며 모두를 만나고 싶어 했어? 갈래? 진우는 탈출로를 막았냐고 물었어. 맞아, 그랬어. 나는 고귀한 오크 부족의 대마법사야. 진우는 여기보다 강한 놈이 있냐고 물었더니 비웃음만 받았어. 그들에게 두 선택지가 있어. 여기서 내 병사들에게 죽거나 아니면 만나러 가거나. 팀장은 화해를 선택했어. 진우에게 희망을 걸며 보스를 만나면 모두 공격할 테니 그 틈에 빠져나가라고 했어. 전투 중 결계는 유지할 수 없을 테니까. 진우는 주력팀과 연락하라고 했어. 그는 여기서 죽을 셈이냐고 물었어. 모두가 그렇다고 했어. 목적은 살아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게이트를 닫는 거야. 진우는 이 팀이 과거에 만난 팀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 힐러는 진우에게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했어. 그들은 임무를 끝까지 수행할 테니까. 하지만 너는 다르니까 여기서 죽지 마. 그녀는 진우가 살아 돌아가길 바랬어. 차에 있는 진우를 찾으러 왔지만 보이지 않았어. 발굴 아저씨가 왜 왔냐고 물었어. 오늘 쉬는 날이잖아. 그녀는 2급 젊은이가 어디 있냐고 물었어. 던전 안으로 들어갔어. 그때 A급 팀이 카게네 거처로 들어갔어. 수천 명의 군대가 있어. 싸워도 끝나지 않을 거야. 그는 인사하며 마침내 왔군. 그때 그는 인사하며 마침내 왔군. 바깥에서 차이는 이해가 안 갔어. 2급 헌터가 2급 던전에서 짐을 나르다니 목숨은 하나인데 진우가 그런 모험을 하다니 뭔가 잘못됐어. 어제 분명 보스방 앞에서 무기를 들고 있었어. 틀림없어. 방법이 없어서 그녀도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어. 이건 내 개인적인 일이라고 아저씨에게 무기가 있냐고 물었어. 여기에는 창밖에 없어. 일단 써보자. 처음에는 맨손으로 가려고 했지만 가지고 가는 게 나아. 그래서 창을 들었어. 진우는 지금 오크 군대의 기세에 공포를 느꼈어. 이 숫자가 나오면 도시가 파괴될 테니까. 특히 저 강력한 놈들은 다른 것들보다 훨씬 강해. A급 팀의 임무는 이 게이트를 닫는 거야. 하지만 보스가 너무 무시무시해 성공할 수 없을 테니까. 그는 자기가 그렇게 무섭냐고 물었어. 그런 후 모든 일을 제압했어. 마법사들은 가장 뚜렷하게 느꼈어. 그에 비하면 그들은 그냥 작은 물고기일 뿐. 진우는 왜 우리를 데려왔는지 물었어. 대마법사는 자신의 군대를 위한 오락이라고 했어. 그는 천천히 우리를 죽여 고통을 느끼게 할 테니까.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두려워했어. A급 헌터들이 그 마법사의 눈에는 장난감일 뿐이야. 그들의 결의는 오락거리고 생명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장난감이야. 그래도 진우는 그를 공격했어. 팀장은 공격하라고 명령했지만 뒤돌아보니 모두가 공포에 얼어붙었어. 그도 보호 장벽에 막혔어. 대마법사는 중력 반전으로 진우를 날려버렸어. 그 후 속도를 높여 잔인하게 땅에 떨어뜨렸어. 그렇게 반복됐어. 진우는 고통스러웠어. 모두가 그 광경을 보며 안타까워했어. 결정적인 일격에서 진우가 몸을 막았어. 동시에 팀장에게 이 괴물들을 다 가져가도 될까 물었어. 나는 외부인이니까 원래 참가할 자격이 없어. 하지만 공격대가 생명을 위협받고 있으니까 한 호위가 나서자. 진우가 목을 졸랐어. 하지만 공습팀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호위 하나가 그걸 보고 나서려 했지만 진우가 목을 잡았다. 그냥 그걸 천장에 던져버렸고 그 자리에서 소멸되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진우는 이 청년이 매우 강하단 걸 알았고 그에게 맡기기로 했다. 대법사가 비웃으며 그를 따라하려는 건가 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가장 힘든 상대를 만났어. 바로 나니까. 진우의 어둠의 군대가 나타나 오크와 대치했어. 수는 적지만 그는 자신이 이길 거라 확신했어. 바로 나니까. 바로 그 후 어둠의 군대가 나타나 오크와 대치했어. 수는 적지만 진우는 자신이 이길 거라 확신했어. 게이트 밖에서 진철은 왜 S급 헌터가 짐을 나르는지 알아보러 왔어. 감독실 사람들이 오자 아저씨가 나와 설명했어. 진우가 어디 있냐고 물었어. 전에 겁을 먹은 녀석이 와서 진우가 수상하다고 했어. 자신을 보자 죽을 뻔했다고. 청년이 던전 안에 있다는 걸 알자 진철은 깜짝 놀랐어. 새로운 S급 헌터가 이런 자비를 하다니 이유가 뭘까? 진우의 정보는 내일 뉴스를 보면 알겠다고 했어. 아저씨는 차인도 방금 안으로 들어갔다는 걸 추가로 말했어. 진철은 불안해하며 즉시 마력 강도를 측정하게 했어. 차이는 여기 괴물 시체를 보고 서둘러 찾기 시작했어. 뭔가 비정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게다가 방금 대마법사의 마력, 그 그룹이 위험할지도. 안에서 진우는 경시당했어. 이 정도 병사로 대적하다니. 그는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했어. 바로 군주 영역을 활성화시켜 모든 어둠의 병사를 강화했어.
악마의 성 70층을 넘은 후에 얻은 거야. 진우의 어둠의 병사들은 한 단계 더 강해졌어. 그의 그림자 병사들은 한 단계 더 강하게 진화했다. 한 단계 더 강하게. 귀신탑을 오른 후 이 광경을 보니 다른 멤버들은 충격을 받았다. 심지어 소환법사도 고작 2마리만 부를 수 있는데 진우는 그런 군단을 자유롭게 지휘한다. 검은 로봇 법사는 왜 인간이 이런 무서운 마법 힘을 발휘하는지 궁금해했다. 그 후 전투가 시작됐다. 아이오니 오크 2마리를 도발한 후 한 번에 정리했다. 아이리스는 더 강렬하게 가만히 서서 달려드는 적들을 학살했다. 적들이 너무 많아서 진우도 처음부터 참전의 적을 줄였다. 진우가 가는 곳마다 괴물 시체가 흩어졌다. 그의 움직임은 차이인처럼 보였고 모두가 왜 이런 강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 짐꾼 노릇을 하는지 궁금해했다. 진우의 계산에 따르면 보통 마병은 B급 사냥꾼보다 약간 강할 뿐이다. 그래서 오크 하나를 죽이려면 4-5번은 죽어야 한다. 장점은 그림자 군단이 계속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없다. 대법사가 진우의 오만함을 보고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용머리를 불러 병사들을 칭찬했다. 그는 진우의 병사들을 인형에 비유하며 건방지게 굴지 말라고 했다. 진우는 오히려 그 자신만이 자만심에 빠진 거라고 대답했다. 상대는 땅과 돌을 사용해 광범위하게 공격했어. 그렇게 어둠의 병사들이 줄줄이 쓰러졌어. 진우의 마력이 줄었어. 카게는 마력이 닿을 때까지 이렇게 병사를 파괴할 테야. 그는 중력 대마법으로 불꽃을 뿌려 모든 걸 태웠어. 그 사람들은 재빨리 피했어. 전투는 무섭고 가까이 못 가. 진우는 상대의 의도를 알았어. 자신을 접근 못하게 하려는 거야. 측정 결과 이 게이트는 이제 S급에 가까워. 진우는 헌터스 길드장과 연락해 대책을 세웠어. 그는 직접 안으로 들어가 지원할 테야. 알 수 없지만 진우는 지금 완전히 진정했어. 마력이 거의 다했지만 카게는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비웃음을 당했어. 에너지가 다하면 회복 무력 하나면 돼. 바로 진우는 진짜 힘을 보여줬어. 쓰러진 괴물들을 소환했어. 남은 놈들도 내 그림자가 될 테니까. 카겐도 예외가 아니야. 이런 압도적인 힘 앞에. 그는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어. 그의 의식에 황제가 떠올라. 왜 자신이 여기 있는지. 깨어나자. 머릿속에 인간을 사냥하라는 명령만. 그래서 이유 없이 따랐어. 그는 새 호위를 보냈어. 방해하는 자는 죽여. 헌터스 길드에서는 S급 게이트 소식을 들었어. 상황이 정말 어렵네. 던전이 폭발하면 제주도처럼 될 수 있어. 다행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가장 강한 헌터들을 모아서 공격할 테야. 헌터 길드 쪽에서는 S급 문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다. 던전이 폭발하면 제주도처럼 될 수 있다. 다행히 아직 대처할 시간이 있다. 회에서 가장 강한 사냥꾼들을 모두 모아서 공격할 계획이다. 상황이 나빠지면 백호와 사신길드의 도움을 요청할지도 모른다. 그는 관중들이 개입하지 못하게 막았어. 그렇게 그는 연이어 마법을 썼어. 검은 옷 여자는 막자마자 다 부서졌어. 진우는 독과 저주에 저항할 수 있다고 웃었어. 이제 마법사들을 불러 상대를 모욕했어. 그들에게 보석을 주어 능력을 2배로 높였어. 한 번의 화염구슬로 카겐의 방어막을 부수버렸어. 대마법사는 그 일격에 고통스러워했어. 차이는 도착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 괴물들이 서로를 죽이고 있네. 모두가 부회장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물었어. 동시에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없다고 했어. 차이는 그 자리에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괴물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모두가 부회장에게 왜 여기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진우의 상대는 분노하며 자신을 강화해 몸을 더 키웠다. 진우는 거인 같은 자들에 대한 나쁜 인상 때문에 불편해했다. 더 커질수록 명중당하기 쉽다고 물었어. 마법사지만 호위가 없으면 그냥 인형이야. 카게는 화가 나서 불꽃으로 전장을 쓸었어. 진우는 유연하게 피하며 계속 공격했어. 하지만 그의 칼로는 끝내지 못했어. 보자. 그는 사슬로 상대를 묶었어. 대마법사는 고기처럼 엎어졌어. 진우 앞에서. 해인 쪽에서도 와서 무슨 짓을 하냐고 물었어. 그는 지원하러 왔지만 이미 늦었어. 그녀는 장실이 진우에 대해 아는 걸 물었어. 장실은 조금 아는데 전투와 영혼 기술을 함께 쓰는 헌터라니. 정말 대단해. 진우는 승리를 선언했어. 카겐이 호위를 잃었으니 싸움은 끝났어. 카겐이 호위를 잃었으니 싸움은 끝났어. 이게 처음 보는 광경이야. 사냥꾼이 전투를 끝낸 후 영혼 기술까지 사용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 정말 대단해. 성진우 시용 진우가 카겐 케이긴의 수호자를 잃은 순간부터 승리가 확정됐어. 그렇게 성진우가 3명의 수호자를 보내 적을 몰아치며 최후의 일격을 날렸어. 보스가 쓰러졌지만 이 던전은 그들의 영역이라 물건을 가져갈 수 없었어. 성진우의 보상은 카겐의 그림자였어. 시스템이 이름을 요구했지만 기억나지 않아서 간단히 베루베루라고 불렀어. 놀랍게도 이 그림자는 이그리스 아이그리스보다 더 뛰어난 기사로서의 힘을 가졌어. 역시 A급 게이트 보스는 이 정도는 돼야 해. 기쁨에 젖어 있을 때 성진우와 일행이 도착해 분위기가 바뀌었어. 전투에 너무 몰두해서 주위를 살피지 못했어. 설명을 하려 할 때 감독 부서가 나서서 보호해줬어. 성진우의 개인정보를 협회가 감독 중이라고 말했어. 오늘 일은 비밀로 유지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 있던 모든 분들이 이 일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기를 부탁해. 백윤호 BAK 요뇨가 성진우에게 구해준 데 대해 큰 감사를 표했어. 모두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니 성진우도 기분이 좋았어. 그리고 치료사에게 유언장을 돌려줬어. 왜 계속 그 검을 들고 있나요? 차인차 하인이 말을 걸려했지만 왜 계속 그 검을 들고 있냐고 물었어.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사람들이 나를 괴짜라고 생각할까봐 걱정했어. 다음날 백윤호가 최종인 초이정인에게 던전 사건을 보고했어. 모두가 살아 돌아온 게 다행스럽고 지금 백호길드와 헌터스길드는 성진우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 성진우의 능력을 듣고 나서 그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랐어. 백윤호가 자신과 그 청년 중 누가 더 강한지 물었어. 이건 말하기 어려워서 오히려 길드장이 A급 게이트를 혼자 정복할 수 있는지 되물었어. 최종인이 침묵하며 최강의 무기라는 칭호에 수치를 느꼈어. 자신도 게이트를 정복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 백윤호는 길드장이 성진우를 길드로 초대하려고 노력하길 바랐고 그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 한편 성진우는 유진호, 유진효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길드 이야기를 나눴어. 그리고 동시에 사냥꾼 협회에서 중요한 행사가 열리며 많은 기자들이 모였어. 인민성 고민성이 오늘의 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있어.